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경남 국회의원들은 지방사무라며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의 재원 조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홍준표 지사의 선별적 복지에 사실상 힘을 실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들은 학교급식은 경상남도와 시군의 고유 사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도의회가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을 중재해 대안을 내놓도록 주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며 전면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자칫 권한 위반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장은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경남도민의 반발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계속 지원하라고 경상남도를 압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상이라든지 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재원의 조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은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지원 사업은 무상급식 논란과는 별개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복지정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완책으로 선별적 무상급식 지원 대상 확대를 경상남도에 요구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두고 경남 국회의원들 사이에 형성된 이 같은 공감대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선택적 복지정책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교실의 수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수업에서 배우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발성을 높이는 수업인데요. 행복학교 수업이란 어떤 것인지 그 공개 수업 현장을 김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학교 도덕 시간. 선생님이 제시한 주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를 개발한 과학자가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곧바로 4명씩 짝을 이룬 모둠별 토론에 들어갑니다. 과학 자체는 책임이 없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 있으니 책임이 있다. 저마다 의견을 내놓습니다. 각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전체가 찬반 의견을 활발히 토론합니다. 외우고 그런 수업이 아니라 내가 직접 생각해서 내가 말하는 답이기 때문에 사고력도 생기는 것 같고 학습 효과도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업에 깊이가 있으면서 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어떤 게 올바르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되는 공개 수업에서는 각 모둠마다 4명의 선생님이 옆에서 토론을 관찰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아이들의 배움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지난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같은 혁신학교를 올해는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했고 경남은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올해 11개 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탐구하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수업. 그래서 함께 배울 수 있고 함께 배우면서 또 더불어 사는 삶도 같이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바뀌어야 학교가 바뀐다. 행복학교의 방향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진주경찰서는 농촌 지역의 빈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통장을 훔쳐 예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5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4시쯤 진주시 사복면의 한 농가에서 통장을 훔쳐 예금 600여만 원을 인출하는 등 석 달 동안 농촌 지역 빈집에 12차례 침입해 통장을 훔쳐 예금 6,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비밀번호가 통장에 적혀 있거나 피해자의 생년월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창원시 경화동의 한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20제곱미터와 가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 드라이기를 켜두고 외출한 사이 불이 났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거제시 연초면의 한 조선기자재 사업체 앞바다에서 직원 67살 양모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5일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으며 해경이 수중 수색을 통해 양 씨를 발견했습니다. 통영해경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양 씨를 부검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유흥업소 보호비와 이권 개입, 집단 폭행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조직폭력배와 동네 조폭 소탕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업과 협조해 조직폭력배의 은닉자금을 추적해 모두 환수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미술의 거장 이유환 작가의 예술공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부산의 새 명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선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유환 작가가 지난 2013년 시립미술관 앞 마당에 직접 설치한 조각작품입니다. 자연석과 철판을 통해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최근 작품 좁은 문은 인간의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되짚고 있습니다. 철판으로 된 문을 걸어간다. 이건 문명에 대한 문 같은 거죠. 점과 선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초기 회화 작품들은 최근 세계 미술 시장에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유환 작가는 동양 최초의 현대 미술 운동인 모노화를 이끌었고 뉴욕과 파리, 런던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조각과 회화 작품 20여 점을 기증해 부산에 자신의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공간과 작품이 어울려서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제 기본 발상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제치고 수차례 설득 끝에 5년 만에 세계적인 전시관이 들어서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도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도 높이게 되고 부산 시민들의 어떤 자긍도 생기는 아주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유환 공간은 내일 정식 개관하며 개관식에는 전 세계 유명 미술인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쓰레기 폐기장이 있던 일본 나오시마 섬은 이유환 갤러리가 생긴 이후 연간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유환 공간이 부산에 어떤 예술의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요즘 출근길 옷차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직 얇은 옷 겉옷이 좋을지 아니면 좀 도톰한 재킷이 좋을지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까지는 좀 도톰한 겉옷이 낫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살짝 오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옷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높은 구름이 많이 지나가고 있고요. 시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오늘 동쪽 지역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종해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지금 아침 기온은 창원이 5.8도, 밀양은 2.2도로 출발하며 출근길이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도 종해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각각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2.5m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좀 오르겠는데요. 대신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별다른 비 예보는 없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좋은데이 나눔재단이 제1회 좋은데이 사회복지사상 시상식을 통해 8명의 사회복지사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경남농협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동군 화계면에서 1박 2일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경남은행이 저금리 속에 최대 연 2.8%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담보화 정기 예금을 출시했습니다. 김해 롯데 워터파크가 휴장기간 안전시설 보강을 끝내고 내일 개장합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거제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낙후 지역 배려 차원에서 사업의 예비 타당성을 평가할 때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현재 20%인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5%로 높이기로 했다며 낙후 지역의 교통시설 구축 차원에서 남부 내륙철도 사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출범 이후 12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출범식 현장에서부터 군항제 등 여러 축제 현장과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약 보름 동안 서명운동을 벌여 12만 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7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내년엔 국회와 정부에 창원광역시 설치 입법을 청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창원의 인구가 13,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해 7월 1일 기준으로 창원시 인구는 107만 2천 명으로 14만 3천 명이 전입하고 15만 6천 명이 전출해 순유출 인구가 13,0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순유출은 경남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창원시 인구는 2012년 108만 4천 명 이후 2년째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남의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